이어 두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분은 입체영상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의 오세웅 센터장님입니다. 입체영상에 관한 실감나는 강연을 들려주신다고 하시는데요. 큰 박수로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좀 잘 안 돼서 좀 매우 좀 멍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 감독님이 너무 멋진 영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좀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되게 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지 같은 경우에는 입체 영상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라는 게 문화부 지원을 받아서 4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뭐 KBS하고 그다음에 SBS하고 그다음에 한국 HD 방송, EBS 그다음 등등등 하고 같이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차는 뭐 콘텐츠 시장 동향하고 제작 동향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게 3D 스위팅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최하신 분께서 자꾸 라이프 스타일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냥 제가 한번 비행기 안에서 생각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D 입체가 요새 뭐 느끼시기에는 시장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종사하신 분들도 많이 실질적으로 도산에 처해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시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갈목할 만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미래는 상당히 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D TV 보급률은 아직 저희들이 입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좀 내놓으십시오, 제발. 그 3D TV 보급률에 좀 도움될 만한 자료가 뭐냐면 작년에 텔레비전 판매액의 약 70%가 3D TV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요새 신혼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 살림에 스마트 TV가 아마 기본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3D TV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에 의하면 지금 그 3D 컨텐츠를 경험하신 분이 상당히 많고 거기다가 또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청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설문조사에서 나왔었습니다. 방송 쪽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지방에 사는 사람은 시범 콘텐츠 방송을 잘 못 봤었는데 EBS하고 MBC하고 SBS에서 벌써 이렇게 시험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시험 방송을? 보신 적 없으세요? 아직 보급률이 낮은가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영화에 관련되신 분이 많아서 굉장히 좀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이쪽 외국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한 매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3%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계속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작된 거는 아시다시피 나탈리를서부터 시작해갖고 7강구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직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발표하신 감독님께서 미스터고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알고 들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미스터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하나 미스터고가 터트려주고 그다음에 텔레비전에서 이제 시험 방송하지 말고 정규 방송으로 돌아서면은 상당히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K-팝 한류 쪽에서도 여기 지금 SM 쪽에서 오셨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쪽 K-팝 쪽에 혹시 영화나 이런 거 영화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굉장히 드무실 걸 알고 있는데 예, 보셨네요. 여하튼 이쪽은 현장감이 있는 3D 입체 쪽이 현장감을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 있는 쪽은 아무래도 스포츠하고 이 공연물이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 공연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공간적 미학도 상당히 많이 발달되신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쪽이 상당히 앞으로도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코카에서 나온 자료인데 너무 복잡합니다. 아무튼 잘 하고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실사를 한번 찍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입체로 양안식으로 지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무안경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무안경도 보시고 그다음에 안경 끼고 보는 양안식이라고 하거든요. 양안식 실사가 있고요. 지금 앞에 계신 분 이제 우리 이 감독께서는 이제 CG 쪽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입체 쪽에서는 여기 지금 저 카메라도 좀 보이는데 카메라가 우리 양안식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눈을 모방해서 2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대가 저렇게 각각의 카메라가 트라이포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2대의 카메라가 같이 동기화가 돼야 되거든요. 조였다가 풀어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간격도 멀어졌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동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적인 어떤 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그가 지금 저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쪽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고가 장비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요. 우리 저기 공연물 같은 걸 얘기를 든다면요. 공연물에 카메라가 보통 입체 카메라가 한 13대 정도 이상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카메라 한 대에 뭐가 따라 붙냐면요. 그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그 툴이 따라야 되고요. 미세하게 카메라가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레코딩 장비가 또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3D 현재 입체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모니터가 또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그래퍼 붙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이동하게 되면 그 많은 하이엔드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하기 전에 이게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이송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쪽하고 좀 다른데요. 프리프로덕션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기존에 있는 툴 가지고 보통 이렇게 맥스 같은 거에서 스테레오캠 같은 거 플러그인 이용해서 하면은 조금 이렇게 카메라 렌즈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종류별로 그다음에 조명 확실하게 잘 안 되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입체감도 굉장히 좀 약간 틀려서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맞추고 가서 좌우 막 열심히 하루 이틀 걸려서 이제 자리 잡고 아마 촬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사전 시각화 시스템이 좀 더 좀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관련된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까 사전에 아까 예행 연습하듯이 입체감은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워크플로우도 구성하고 이런 등등등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장비도 비싸고 사람들 인건비도 비싸고요. 메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가 촬영, 메타데이터 기록하기 위한 레코딩 장비라든가 스테레오그래퍼라든가 등등등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스리얼리티라는 그 리그가 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만 해도 한 하루 빌리는데 한 700~8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좀 더 길어지게 되면 엄청난 제작비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거기다가 스테레오그래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좀 많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퀄리티에 따라 다르긴데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외국처럼.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 한번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건 좀 이상한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찍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기계가 찍었으니까요. 하다 보면은 이제 또 후반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후반 작업은 2D하고 좀 다르게 예를 들면은 이제 너무 많이 돌출되어 있으면 그걸 좀 잠깐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리그라는 게 2개의 카메라를 이제 컨트롤하는데 약간 이렇게 에러가 미세하게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좌우 영상이 미세하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인간의 눈에 굉장히 좀 피로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잡아낸다든가 등등등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 굉장히 제작 비용도 많고 제작 기간도 많으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거 작품이라는 것은 저희 기술적인 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우리 처음에 봤었을 때 여러분 전시 홍보 이런 데서 많이 보지 않았었어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전시 홍보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갑자기 많이 뭐 앞으로 물체가 튀어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행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그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 시절에 만들었던 그 제작사들이 이제 이런 어떤 제작을 하겠다고 뛰어들어서 보면은 아무래도 좀 장비도 좀 많지 않고 비싸고 하다 보니까 좀 제작 단가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 어지럼증도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이것 좀